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부동산 방송을 갖다가 아포유 채널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1, 2월 달이 부동산 바닥이다. 1, 2월 달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부동산 폭락에 대한 공포 심리가 극대화될 때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늘 저는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말은 항상 현실로 반영되어서 나타났었죠. 따라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당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폭락론자, 공포론에 휩쓸리지 말아라. 부동산은 왜? 항상 공포론이 극대화될 때, 그리고 정부에서 무슨 정책으로 압박을 할 때, 그때 휩쓸려 나가는 사람들은 자본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력이 튼튼한 사람들만 남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력이 약한 개미 투자자들이 아파트 시장에 진입을 해야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한 정책은 어떻습니까? 자본력이 튼튼한 사람들만 주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설명드린 거에 불과하고요. 데이터를 갖다 보게 되면은 상당히 또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긴 합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의 커다란 줄기에 관련돼서 너무 함축적으로 설명드렸다는 부분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제 지난 방송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지난 방송들에서 제가 작년 이맘때쯤 촬영한 영상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촬영한 영상이고, 6년 만에 찾아온 부동산 침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썸네일로 이런 문구를 갖다 작성했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공포는 무지에서 탄생한다. 이 당시,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이 시기, 그러니까 가장 부동산 폭락론이 크게 대두될 때 제가 썼던 썸네일입니다. 공포는 무지에서 탄생한다. 6년 만에 찾아온 서울 부동산 거래량 침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 2월 달이 바닥이다. 그리고 19년 부동산 진단 8% 상승 하락, 집값 전망 누군가는 크게 틀린다. 이때 제가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상우 애널리스트가 시장을 제대로 볼 줄 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경제를 갖다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시장 경제를 아는 사람, 시장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좌파 경제학을 갖다가 따를 수가 없어요. 어쨌건 이 당시에 2019년 부동산 진단에서 이 영상을 갖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당시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시장을 갖다 진단해 드리는데, 제가 어떤 언론사,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가장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해 드렸던 것으로는 자부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건 6개월 전에 촬영한 내용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 바닥의 시점이 끝나가고 있다. 6개월 전이면 언제죠? 6개월 전이면은 이게 아마 3월 달쯤에 촬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 바닥의 시점이 끝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폭등이냐 폭락이냐, 혼돈의 부동산 시장 2019년 1에서 3월 서울 부동산 시장 총정리, 여기에서도 4월 달부터 제가 반등이 될 거란 걸 갖다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는 여기서 4월에서 서울 집값 반등론 급부상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촬영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시장은 지난 3월달 이후 가격이 급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와, 아포유 장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4개월 전에는 서울의 부동산 3차 폭등 시작되었다. 이 영상을 찍었고요. 이 영상을 찍었을 때 좀 오랜만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을 찍었을 때 역시도 악플들에 시달렸어요. 악플들이 많아요. 뭐 거짓말장이, 하락장에는 보이지도 않더니 반등될 김에 보인다고 펌프질 하네. 뭐 가격이 폭락한다. 잠깐 반등이다. 꼭지에서 물렸냐, 폭등하면 좋겠지. 폭등이란 단어가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가요? 호호호. 자, 대중의 말을 갖다 따르지 마십시오. 대중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이후로도 제가 부동산 예측들을 갖다가 거의 정확하게 맞춰왔다고 전 스스로 자부합니다. 3개월 전에는 서울 부동산 상승, 강남만 상승 중 아니다. 강남만 상승하는 거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고요. 자, 어쨌든 제 자랑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차기,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차트를 갖다가 띄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서울시 아파트 매매 시장, 이거는 준공 연차별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제가 데이터를 갖다 다 추출한 거고요.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먼저 서울시 25개구를 기준으로 해서 각 준공 연차별로 지금 가격을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평균 거래가를 갖다 뽑아낸 거고요. 데이터 추출 기준일은 어제 화요일 날짜, 그러니까 10월 15일 화요일 기준 날짜로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지금 2019년 7월 마우스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2019년 7월 달에 거래량이 8,000건을 넘어섰어요. 이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고요. 그런데 2019년 8월 달, 9월 달, 거래량이 왜 이렇게 감소됐나요? 아닙니다. 거래량이 감소된 게 아니고요.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의무 기일 60일의 갭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된 게 아니다. 그리고 특히 고가에 거래된 아파트들은 신고를 갖다가 상당히 늦추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차트가 8월달, 9월달이 지금 아직 완성된 차트가 아니다. 지금 노란색 2010년도 준공된 아파트들은 그래프가 8, 9월달 좀 꺾이나? 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니요. 8월달, 9월달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되고 나면은 지금 8월달, 9월달도 가격이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금 이 붉은색 표가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네? 아니에요. 고가에 거래된 아파트들은 신고를 갖다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지금 이 상승 가파르기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어쨌든 지금 8월달, 9월달 부동산 가격 상승 상당히 또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영상 이 차트를 갖다 설명드림에 있어서 제 기존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뒤로 돌아와서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이게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니까 5억, 6억, 7억, 8억, 9억.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것이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을 보실 때는 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격은 이 좌측을 갖다 통해서 보시게 되면 됩니다. 따라서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 서울의 평균 2010년대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9억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 가격대는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갖다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도 지금 가격은 6억 5천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서울시의 대략적인 지금 그래프 변동 현황을 갖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서울의 1분위 아파트 시장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1분위 아파트 시장,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들 지역이고요. 이들 지역의 가격이 지금 현재 8, 9월 달에 가격이 살짝 지금 보합 내지 약상승으로 변환된 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8, 9월 달에 거래량이 아직 전부 다 취합된 게 아니다. 전부 다 취합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 곡선을 갖다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 강남에서 그리고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 강남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준공 연차의 아파트들인데요. 이들이 가격이 지금 꺾인 게 아닙니다. 지금도 상승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내에서 아파트 평균 거래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지금 거의 14억에 육박하고 있다. 아마 평균 거래가 14억은 이미 돌파했을 거예요. 평균 거래가는 이미
14억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 푸른색 선, 이 푸른색 선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이들은 지금 평균 15억을 육박하고 있고, 재건축이 임박한 1970년대 아파트들은 지금 16억, 평균 거래가 16억을 호가하고 있다. 강남 지역은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차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다음으로 2분위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위 시장. 2분위 시장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강동, 동작, 영등포, 양천, 마포,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이들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 상승세가 좀 더 가파랐어요. 보게 되면은 지금 이들 지역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준공연차는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입니다. 이들 역시 재건축 대상 아파트고요. 이들 가격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이유는 여의도 및 목동 아파트 시세가 상당 부분 주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으로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금 둘 다 11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8월달, 9월달 지금 마우스 따라서 8월달, 9월달의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승폭은 더 가파를 수가 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강남만 상승하는 거 아니다. 따라서 너무 강남에 집착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부채를 안고 주택을 산다고 하면은 투자 수익률적인 측면, 나중에 매도하고 세금까지 계산하고 나면은 강남이 아니라 투자는 오히려 비강남 지역이 더 높은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다 하고 저는 꾸준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2분위 시장에서는 2010년대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과 그리고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가격이 훅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보이는 것은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이들의 가격 또한 지금 가장 저렴하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8억대를 갖다가 찍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가격대 결코 지금 떨어진 거 아니고요. 지금 뭐 노란색,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가격 다시 꺾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직 실거래 신고가 다 반영되지 않아서 꺾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 뿐이지, 이게 다 반영되고 나면은 분명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 그리고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역시 가격이 상승으로 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2분위 아파트 시장 보셨고요. 3분위 관악, 강서, 은평,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 이들 지역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가격대가 높은 지역. 어떻게 보면은 가격대가 그나마 좀 저렴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들 지역에서도 지금 붉은색 표 보시게 되면은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다들 8억을 갖다 넘긴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죠. 어쨌건 제가 1, 2월 달에는 무조건 주택을 사라라고 말씀드렸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행동하신 분들이 많죠. 1, 2월 달에 주택을 매도하신 분들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어쨌건 지금 3분위 시장에서도 지금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만이 아니라 다른 시기에 준공된 아파트들도 가격 상승세가 완연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들 지역에서는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원인은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좀 어려운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 지역에서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들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는 지역들이 투자 가치가 높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4분위 시장 넘어가게 되면은 금천, 구로,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울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저렴한 곳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 가격 상승세 어마어마하게 가파르죠. 또한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도 가격 상승세 상당히 가파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은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는 대표적인 게 어디냐? 바로 노원구의 아파트들인데요. 노원구 주택가격 상승 안 한다? 거짓말입니다. 이들 지역도 지난 4월달 바닥을 찍고 그 이후로 급반등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자금줄 급한 사람들 팔고 나가면 더 이상 매물이 시장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꾸 가격 통제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반등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990년대 중후의 아파트들은 별로 가격 상승이 없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들 지역들도 갑자기 푹 하고 올라가는 시점이 나타나요. 그 바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2018년 7월 달을 보시게 되면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초록색 선, 그러니까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한번 가격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안 올라 하다가 갑자기 푹 하고 올라가는 시점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 동네는, 우리 아파트는 정말 집값이 안 올라라고 생각하신다고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기 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서울의 1, 2, 3, 4분위 시장까지 가격 상승 패턴을 보셨는데요. 분명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 절대 강남만 상승하는 거 아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다 같이 함께 움직인다. 그런데 항상 강남이 좀 더 먼저 시장을 갖다 치고 가는 경향은 있어요. 왜 그러냐? 아무래도 거시경제, 화폐량, 그리고 시장 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폐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 국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 앞으로 시중의 화폐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빠른 사람들이 강남 거주 사람들이다 보니까 강남이 가격이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강북은 가격이 후반영되는 양상을 갖다 보이게 됩니다. 이게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시장과,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시장,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 시장과 아파트 시장 사이에도 이러한 갭이 나타나요. 아파트 시장이 가격이 선행돼서 올라가고, 그 이후에 아파트 시장이 다 어느 정도 정점에 올랐다 싶으면 그 이후에 후행적으로 단독주택 시장이 상승해가는 그런 패턴을 갖다 보여주시죠. 자, 어쨌건 지금 상승세 상당히 좀 무섭고요. 사실상 제가 예측하는 또 현 정부의 3차 폭등 시점 아직 도래된 것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현 정부에서 가장 무서운 폭등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되도록이면은 주택을 갖다가 내가 지금 매도를 갖다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년 하반기까지 미루면 미룰수록 좋아요. 내년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더욱 가파른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차기 영상, 또 언제 제가 영상을 갖다 부동산 관련 영상을 촬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수치를 갖다가 분석한 사람의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 무엇을 봐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부동산 관련 영상도 종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늘 아포유는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직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